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에 침묵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며 북한을 비호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영내뿐 아니라 세계 평화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March 15th ICBM and March 18th SRBM launches. These launches are not only threatening, destabilizing, and unlawful, they allow the DPRK to advance the development of more sophisticated and dangerous weapon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북한의 이딴 위협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도 정면으로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I know two members of this council believe we should stay silent, but council's silence is not working. Hoping the DPRK regime will stop of its own accord is not working. Month after month, these two members are demanding we do the same thing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북한의 ICBM에 대응해 미국이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한 사실을 거론하며 모두가 평화를 향한 이 메시지에 함께하길 권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안보리에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We have vividly witnessed the DPRK's record number of 10 ICBM launches in a year in violation of enforcement measures decided by this esteemed body. Pyongyang's belligerent policy, menace of the functioning of the Security Council, and brazen mockery of the UN itself must finally come to an end. The ICBM launched this time is also estimated to have the capacity to hit all of Asia, all of Europe, all of North America, including New York, all of Africa, and even part of South America. Indeed, North Korea has just publicly announced the launch on March 19th as an exercise of tactical nuclear attacks. North Korea threatens Japan, the region, and beyond with its nuclear arsenal and delivery means.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도 북한을 비호하면서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습니다. 朝方曾于2018年做出以契合换安全的积极举措，但美方未按行动对行动的原则做出善意回应，导致错失了推进半岛无核化进程的重要机遇。 이 같은 주장에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반박했습니다. 특히 2018년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발사는 북한이 비록 실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국경 내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진전시킨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고 미국 등 10개국은 회의장 밖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여러 안보리 계례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하원의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본토 방어를 위한 새로운 역량 배치를 가속화해야 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골적인 공격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로저스 군사위원장은 20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우리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무시할 여유가 없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골적인 공격성을 억제하지 않고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ICBM들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강력한 미사일 방어에 계속 투자하는 한편 새로운 역량 배치를 가속해 우리의 전투원들이 항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17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김씨 정권의 적대감 증대는 최근 개선된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며 미국은 영내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과 중국 같은 공격자들을 힘의 우위에서 밀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중국 외교부가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 한국과의 훈련은 오래 지속되어온 방어적이고 일상적인 훈련이라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입장 문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최근 미국 등이 지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전략무기 출격 빈도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으며 핵잠수함을 타국에 이전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별보고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등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ICC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된 5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출석시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를 보고받았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면서 특히 지난 1월엔 북한 주민들이 겨울 한파로 사망했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This closure has allowed the authorities to tighten control over its people and prioritize the development of weapon systems. Access to food, medicines, and healthcare remains a priority concern. People have frozen to death during the cold spells in January.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어 이 같은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규명과 관여 등 투트랙 접근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비롯해 한국 등 유엔 회원국들의 형사 기소 전략을 권고했습니다. 또 중국의 구금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난민 지위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경제 이주민에게도 적용되는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제3국에 의한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표 역시 살몬 보고관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탈북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 DPRK's use of pressure on other countries to return refugees who may face torture or persecution following forced repatriation. We urge states to uphold their non-refoulement obligations, including with respect to DPRK nationals in their territory in need of protection. 한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김정은 정권이 주민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국가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deplore the dire human rights humanitarian situation in DPRK, which has worsened due in part to their regime's diversion of resources to reckless military provocations.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 문제에 대한 살몬 보고관의 입장에 반대한다며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들은 난민이 아니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2022 각국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은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로 2019년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엄격한 감시 속에 투표율 99%, 찬성률 100%인 북한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나 그 대리인들이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고 북한 정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체계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와 처벌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인터넷 접속을 심각히 제한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 자유를 실질적으로 간섭하며 종교와 신념에 대한 자유 또한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장기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을 명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선 대북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는 내용을 3년 연속 지적해 문재인 전 정부 당시 벌어졌던 문제를 다시 짚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7일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은 단거리 미사일에 이은 지난 15일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17일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는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의 어떠한 긴장 고조도 우려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 의무 준수와 추가 도발 중단을 비롯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